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로 곳곳에서 열지수가 10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5.5% 올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 배낭에서 총기 등 무기류를 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기가 설치됩니다. 어제 시카고시 교육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계 구매 비용 100만 달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올해 들어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총 119개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포고문을 내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가 단일 통로 여객기내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웰멧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모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지역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로 곳곳에서 열지수가 10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7 기상학자 제이솔 마르티네스는 목요일과 금요일 최고 기온이 90도 중반에 달할 것이며 열지수는 100도에서 110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내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일리노이주 분, 남부 쿡, 디칼버, 듀페이지, 캔달, 맥켄니, 북부 및 동부 윌카우니와 인디애나주 레이크 포터, 제스퍼 카우니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는 더위와 습도에 더해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열악한 대기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시카고시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냉방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시카고 공립도서관과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트 필드하우스에도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5.5%로 올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인상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며 통화 긴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87년 1월 이후에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한 데 따른 겁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 배낭에서 총기 등 무기류를 탐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기가 설치됩니다. 시카고시 교육위원회는 어제 이를 위한 기계 구매 비용 100만 달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카고 공립학교는 올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작은 가방, 배낭, 서류 가방에 든 총기, 칼, 탄약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엑스레이 기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로 108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기존 기계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에 앞서 지난주에 열린 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라임V 시스템과 여러 CPS 학교의 휴대용 엑스레이 구매를 위한 최대 100만 달러 규모의 1년 계약 갱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죠. 당시 일부 위원들은 엑스레이가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PS에 따르면 현재 108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다양한 출입구에서 엑스레이 기기를 활용하고 있고 220개 학교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가 제공하는 안전통로 서비스를 위한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 일원이 토네이도 안전지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어제 시카고 선타임스가 국립기상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총 119개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일리노이에 이은 2위는 엘라바마 91건, 3위 텍사스 78건, 4위 네브라스카 67건, 5위 아이오와 64건 순으로 집계됩니다. 기상청은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3월 31일 하루에만 37개 토네이도가 확인되며 기록을 앞서갔고 지난 12일에는 13개 토네이도가 시카고 오헤오 국제공항 인근을 강타했다며 다행히 위력이 후지타 규모 1 이상 올라간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옥과 건물이 붕괴되고 거목이 쓰러지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선타임스는 일리노이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등으로 이어지는 토네이도 길목에서 벗어나 있으며 간혹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 탑10 목록에 들고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학자 리 칼로는 토네이도는 폭풍 벨트가 어디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면서 올해는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상승하며 폭풍 경로가 평소보다 더 북쪽에 자리 잡게 됐고 이로 인해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에서 토네이도가 더 자주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날씨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일리노이를 강타한 토네이도는 39개, 2021년에는 82개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4월부터 8월까지를 토네이도 시즌으로 분류합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한인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8월 15일 시행되는 광복절 기념식은 올해는 장소를 바꿔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진행한다며 동포사회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는데요. 당일 정오에 시작되는 기념식은 해병 전후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대동 및 최은주 회장의 기념사 평통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특별 순서로 아리랑 합창단의 기념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기념식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치과재료 전문 회사인 비스코 서병인 회장이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5만 달러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인회는 지난 24일 서병인 비스코 회장이 시카고 한인 로타리 클럽 정기 모임에서 만난 최은주 회장에게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한인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K-페스티벌 개최 등 새롭게 출발한 36대 시카고 한인회가 성공적인 봉사를 이어가는데 후원금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입니다. 이에 대해 최은주 회장은 후원해 주시는 뜻을 받들어 36대 임기 동안 성실하게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포고문을 내고 우리가 누리는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한국과 동맹이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부술 수 없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한국전 애국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험과 결핍을 견디고 전쟁과 죽음을 마주해 극복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우리는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군과 7천 명이 넘는 카투사 장병을 포함해 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맞춰 포고문을 내고 있죠. 올해 포고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교통부가 어제 단일 통로 여객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날 수백만 명의 휠체어 이용자는 비행기 탑승 전 화장실을 가거나 아예 항공여행을 피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며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일반 승객과 마찬가지로 편하고 품위 있게 기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 등 125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신규 여객기는 장애인 승객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규모의 화장실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손잡이도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미국 내 지역 노선에서 하루 수백 번씩 운행하는 소형 항공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1986년 제정한 항공운송접근법에 따라 이중통로 항공기엔 진작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왔죠.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확정된 규정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교통부가 장애인의 항공여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리노이주 윌맷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모기가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놀쇼어 모스키토 어베이트먼트 디스트릭에 따르면 지난 21일 채집된 모기 한 묶음이 26일 이 기관의 실험실에서 웨스턴 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웨스턴 나일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는 에반스턴과 글렌뷰, 링컨우드, 몰튼그로브, 놀스펠드, 스커키, 버너닐 등에서 발견됐죠.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청 등록 방충제 사용, 헐렁한 옷 입기, 모기가 많은 새벽과 해질녘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집 주변에 새 물통을 비우거나 물 고인 곳을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BMW, 제너럴모터스,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에서 충전 동맹을 결성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들 7개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에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조인트 벤처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미국의 도시 지역과 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3만여 개의 고속 충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유럽에서 공동 설립한 자동차 충전회사 아이오니티를 모델로 만드는 이번 합작법인에는 7개사가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직접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충전소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GM과 메르세데스, 포드와 닛산, 리비안 등이 테슬라의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 22,000여 곳을 부분 사용하기로 계약하는 등 저가의 동침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이와 별도로 7개사가 자체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동시에 업계 1위인 테슬라와의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10년 넘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확정한 테슬라는 미국의 고속 충전소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비 프리스거 주지사가 일리노이주에서 노숙자 근절을 위한 주택 건설 지원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지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 일리노이 계획은 노숙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숙 대학생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 옵션을 확장하고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주지사는 어제 오전 일리노이에서 노숙자 개인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 보다 속도를 내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법안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노숙자 근절 사회봉사단체인 페더럴 피스트에서 지원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안정적인 임시 및 영구주택을 제공하며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를 비롯해 또 재향군인을 위한 임시주택, 장애인들을 위한 신속한 주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로고를 X로 바꾼 가운데 16년 동안 트위터에서 XID로 활동한 사용자의 계정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어제 샌프란시스코의 사진작가 진 X 황 씨가 2007년부터 16년간 사용해온 @X 계정이 트위터의 공식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부터 황 씨는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계정은 트위터가 새 로고 X를 발표한 뒤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미 X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트위터가 공식 계정으로 X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머스크가 그에게서 계정을 구입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으나 황 씨는 트위터 측으로부터 계정이 회사에 인수된다는 통보 메일을 받았다며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트위터 측은 해당 이메일에서 본질적으로 X 계정은 트위터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황 씨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그들이 계정을 그냥 가져갔다. 내가 예상한 부분이긴 하다며 만약 트위터 측이 매각을 제안한다면 응할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과 그 형이 지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침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두 사람은 당시 의사당에 근무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쉐리던에 사는 조셉 비어브로드는 일리노이주 방위군 일원이었죠. 일리노이주 방위군은 이날 그가 2018년에 은퇴했으며 5년 동안 방위군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는 의사당 건물 무단 침입, 또 의사당 내 무질서 행위와 행진, 시위 또는 피켓팅, 의사당 건물 내 신체적 폭력, 연방경찰관 폭행, 법집행 방해 등 8건의 연방기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 세인트클라우드에 거주하는 그의 형 윌리엄 비어브로트도 모두 7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FBI에 따르면 형제가 폭동 도중 상원 방화문을 통해 의사당에 침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윌리엄은 지팡이를 이용해 상원동 방화문을 창문으로 부수고 잠금을 해제해 $1,100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다른 폭도들을 들여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간 조셉 비오브로트는 진입을 막으려는 의사당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에서 조셉과 함께 복무했던 한 동료는 나중에 국회의사당 폭동 사진에서 그를 확인했는데요. 두 형제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매우 습하고 무더운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94도, 밤 최저 76도.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오후 늦게 폭풍우 소식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95도, 밤 최저 기온 71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97%, 바람은 남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